그 다음에 이제 350페이지. 챕터 3에 이제 화재 예방법.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처음 생긴 법이에요. 예, 이 법이. 예, 물론 이제 내용은 이제 다른 법에 있었던 내용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처음 제정된 이제 그런 법이에요. 화재 예방법. 1번에 예, 화재 예방 조치. 예, 그래서 이제 법 이름을 봐보면 화재를 예방하는 법이다 그거죠. 예, 그래서 화재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잘 하겠는가. 예, 예방을 잘 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겠죠. 뭐 불난 뒤에 불 꺼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사람 죽고 나서 불 꺼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더라도 뭐 작게 나게 한다거나 불이 나더라도 이제 불이 커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예, 불이 나더라도 빨리 피난하도록 한다거나 예, 불이 나더라도 이제 빨리 경보하고 뭐 빨리 불을 끄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걸 토탈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화재를 예방을 잘 하고 이제 그런 법이 예, 화재 예방법이기 때문에 1번 예, 화재 예방 조치 조치자 화재 예방 조치자 그래서 이제 명령권자라고 보면 돼요. 예. 소방관서장 그러면 이제 생소한 말이죠. 그래서 관서장 하면은 세 사람을 가리켜요. 청장, 본부장, 서장. 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하는 그런 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소방관서장 이제 한꺼번에 부르는 거죠. 예, 아까 관계인 하면은 세 종류가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소방관서장. 예. 이번에 화재 예방의 조치 항목 1번 뭐 모닥불, 흡연 2번에 풍등 3번에 용접, 용단 4번에 그 외에 이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예방해야 되겠죠. 3번에 위험물, 물건의 보관, 처리 1번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물이나 주인 없는 물건 그런 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번에 이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그로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 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후 처리.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옮겼어요. 그리고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해요. 어디에서 어떤 물건 그런 게 있었으니까 뭐 찾아가세요. 이제 그런 공고를 14일 동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공고를 했는데 안 찾아가. 그러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제 일단은 기다려요. 안 나타나도. 그 이후에 안 나타나면 팔거나 뭐 폐기 처분한다거나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4일하고 7일
더하면은 21일 동안 사실은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예. 3번, 그 다음에 처리 방법은 이제 매각 아니면 폐기. 이제 오른쪽 2번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이제 화재를 예방을 강화한다 그런 뜻이죠. 예, 지구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런 곳에는 그런 지역 이제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제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개념. 예. 그래서 뭐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번에 이제 그런 지역이 어디냐 지정한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 지정하고 시장, 예, 뭐 도매시장, 소매시장, 공장 창고가 밀집해 있으면 지정하고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으면 지정하고 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면 지정하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해 있으면 지정하고 석유화학 제품 이 공장이 있으면 지정하고 산업단지 그리고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그런 곳이면 지정하고 또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면 소방관서장이죠. 예. 소방관서장이 이제 인정하는 지역 그런 곳 이제 지정한다라는 거죠.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개발 제한 구역 그런 거 지정하듯이 지정하면은 뭔가가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해놨으면 뭔가가 있겠죠. 예. 이번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3번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방청장이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지역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해 달라 시도지사한테.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해 주겠죠. 예. 5번에 화재 안전 조사를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해야 돼요. 1년에 1회 이상. 6번에 또 소방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이나 교육은 본부장 아니면 서장이 하면 되고, 이제 관계인 훈련, 관계인에 대해서도 훈련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관계인한테 이제 10일 전까지 언제 훈련 교육한다, 통보한다라는 것이고요. 넘겨보면 7번에 이제 관리대장, 예. 이제 시도의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제 그 관리대장이 있겠죠. 예. 이제 지정 현황 뭐 어디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결과도 관리대장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설치 명령, 예. 뭐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해라 이런 명령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육하고 훈련한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것들 관리대장에 작성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예, 그래서 불을 사용하니까는 화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1번 이제 보일러, 난로, 건조 설비, 가스, 전기 시설 그 외에 이런 게 다 불을 사용하니까 지켜야 하는 사항 해서 1번.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2번 이제 불을 사용하는 설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 넣는 기구,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당 기구, 노화덕설비,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 3번에 이제 세부 관리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이니까 법률이에요. 근데 세부 관리 기준은 시도의 조례니까 법률이 아니고. 4번. 그래서 이제 표에 내용이 있는데 우선 건조 설비가 있어요. 건조 설비니까 어떤 오류 같은 거 건조할 때도 건조 설비, 미역 같은 거, 뭐 김 이런 거 건조하는 설비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뭐 제조 공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1번 해서 건조 설비하고 벽 천장 거기는 0.5m 이상. 그 다음에 2번은 건조 물품이 이런 거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번 실내의 벽 천장 바닥은 불연 재료로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0.5m 이상 그게 이제 다른 것하고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당 기구. 그래서 이제 5m 이내에 소화기를 둬야 되고 10m 이내에는 가연물이 있으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음식 조리를 위하여 1번에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 닥트는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위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 그래서 배기 닥트라는 것은 이제 연기, 뭐 가스 그런 걸 빼낼 때 사용하는 닥트. 그것을 0.5mm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고. 2번 주방 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 필터를 왜 설치하냐면 이제 배기 덕트 내로 어떤 기름 그런 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불이 배기 덕트를 타고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해요. 이제 1년 전인가 언젠가 실제로 그렇게 불이 났어요. 중국집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배기 덕트 타고 배기 덕트 안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불이 이제 다른 주차장까지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1층인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3번에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그래서 반자 선반하고 0.6m 그러면 아까 건조 설비는 벽 천장에서 0.5m니까 약간 이제 혼동이 올 수가 있죠. 4번에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성명판 또는 단열성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우다? 씌워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내 생각에는 성명판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2번에 이제 보일러 설치 시 화재 예방.
1번. 그래서 뭐 가연성 벽 바닥 뭐 이런 곳에서 연통, 그것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울 것. 보일러. 2번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뭐 가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산골이나 그런 곳은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겠죠, 보일러가. 그래서 그러면은 연료 탱크가 있을 것이고, 1번에 연료 탱크는 이제 본체하고 1m 이상 띄워야 돼요. 2번에 연료 차단 개폐 밸브는 탱크에서 0.5m 이내에 있어야 돼요. 3번에 이제 연료 탱크 뭐 거기에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된 연료만 사용. 5번에 이제 불연재료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이라는 것은 가연물은 가연물인데 뭔가가 좀 특수하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가연물인데 특수하다. 뭐 이제 가연물 중에서 이제 좀 특히 잘 타는, 화력이 센, 금방 불이 붙어버리는 이제 그런 가연물을 이제 특수 가연물로 따로 정해놨어요. 1번의 정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이런 것이 특수 가연물이다. 넘겨보면 2번의 종류. 첫 번째가 면화류가 나와요. 그러면 면화는 거기 면화, 면화. 그 목화 거기서 생산되는 게 면화류죠. 예, 면. 예.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200kg이면 이제 특수가연물이에요. 최소. 150kg이다. 그럼 특수가연물이 아니에요. 일반 가연물이고, 나무 껍질이나 대패밥, 이게 400kg 정도 있으면 특수가연물이 돼요. 그 다음에 넝마나 종이 부스레기, 이게 1000kg 정도 되면 특수가연물. 사료도 1000, 볏짚류도 1000. 가연성 고체류는 이제 3000. 이제 목탄, 석탄, 목탄류면 10,000kg. 가연성 액체류면 2세제곱미터.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면은 10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왼쪽에 나무 껍질 대패밥은 400kg인데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 좀 비슷한 것인데 이제 기준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부피로 해놨죠. 합성 수지류인데 발포시켰다. 이제 뭔가 가공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 이제 발포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 그런 뜻이죠. 그러면 3000kg.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저장하고 취급 기준이 있어요. 특수가연물. 이제 1번, 품명별로 구분하여 쌀 것. 그래서 품명이라는 것은 위에 표에 봐보면 면화류 그런 게 품명이죠. 그래서 구분해서 섞지 말고
그런 말이죠. 쌓아 놓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2번에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하면 되고, 만약에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가 있으면 15m까지 가능해요. 3번에 바닥 면적은 이제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이제 석탄 그것은 200까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살수 설비나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다면 이제 50에서 200으로 늘어나요. 이제 석탄은 200에서 300까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4번에 실외에 쌓는다. 그러면 6m 이상 간격을 둬야 돼요.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나 인접 건축물하고 실외에 쌓을 때. 그리고 5번에 실내에 쌓는다. 그러면 뭐 주요 구조부는 내야 구조, 불연재료, 또 다른 종류의 특수 가연물하고 같은 공간에 보관하면 안 된다.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네요. 6번에 이제 쌓는 부분 바닥 면적의 사이, 그래서 이제 뭐 두 종류를 쌓았어. 그러면 그 바닥 사이가 실내는 최소 1.2m 아니면 높이의 2분의 1, 둘 중에 큰 간격으로 이제 해야 되고, 실외에다 그러면 3m 아니면 쌓는 높이 둘 중에 큰 간격으로 이렇게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거 안 나왔었나?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데서 봤나? 네.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준비하면서 이걸 봤던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화재 안전 조사. 그래서 아까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는 화재 안전 조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아니더라도 화재 안전 조사를 해요. 그래서 1번 조사권자는 소방관서장이죠. 실시 대상도 소방관서장이 정하고, 이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외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같이 이제 화재 안전 조사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전문가하고. 2번에 이제 실시 대상에서 어떤 경우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느냐. 그래서 1번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불성실, 또 불안전. 그래서 관계인이 자기네 건물을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자체 점검을. 근데 소방서에서 보니까는 뭔가가 불성실하고 불안전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개판으로 한 것 같아. 그러면 소방서에서 직접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아까 나왔죠. 3번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화재 예방 안전 진단.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이제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데 이제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봐보고요. 4번에 국가적 주요 행사. 이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쪽에 가서 화재 안전 조사해서 이제 미리 예방하면 좋겠죠. 3번에 화재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장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뭔가가 이제 불안하면 조사를 하면 좋겠죠. 재난예측 정보 기상예보 분석 결과. 그래서 뭐 산에 불이 날 것, 산은 해당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제 화재나 재난체에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또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사라는 것이 이제 이름이 화재 안전, 그러니까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항목, 화재 안전 조사 항목, 어떤 것을 조사하느냐 그런 거죠. 1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 업무가 있어요. 이제 그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소방계획서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다 있어요. 뭐 2023년도에 뭐 3월 달에 뭘 하고 5월 달에 뭐 하고 뭐 7월 달에 교육하고 9월 달에 훈련하고 이런 이제 뭐 10월 달에 자체 점검하고 이런 다 소방 계획서가 있어요. 3번에 그래서 그런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라는 거죠. 3번에 이제 소방 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보통 1년에 2번 해요. 종합점검, 작동점검. 이제 그런 걸 잘 했는지 조사한다라는 거죠. 4번에 화재 예방 조치, 그런 걸 잘 했는지. 5번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특수가연물, 이런 걸 어떤 잘 지켰는지. 6번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그래서 이제 아까 노래방 그런 곳은 안전관리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한다라는 거죠. 7번에 위험물 안전관리. 그래서 어떤 위험물 제조소, 뭐 울산의 그런 제조소, 또 저장소, 취급소. 취급소는 이제 주유소도 이제 취급소거든요. 주유 취급소. 그런 곳 안전관리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다 화재안전 조사라는 거죠. 넘겨보면 이제 4번에 이제 방법하고 절차에 화재안전 조사 절차. 그래서 일단은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것을 서면으로 7일 이상 공개 인터넷 그런 곳에 관계인에게 관계인에게 우선 서면으로 통지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에 화재안전 조사하겠다 서면으로. 그리고 7일 이상 공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화재안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뭐가 이제 막 문제가 많아. 발신기 눌렀는데도 경종도 안 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 밸브를 작동해 봤는데도 사이렌도 안 울리고 펌프도 작동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수리 빨리 하세요. 이제 그런 것 이제 조치 명령이에요. 언제 조치하세요. 수리하세요. 그러게 조치 명령이에요. 1번에 그래서 개수 이전 제거, 소방 대상물 개수 이전, 또 사용 금지 필요하면 폐쇄 이런 거, 또 공사 필요하면 정지 중지. 개수라는 것은 아마 고쳐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이제 다 조치 명령, 예, 조치하세요. 그렇게. 3번에 연기. 예. 그래서 관계인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해외에 가 있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면 연기합시다. 그렇게 3일 전까지 예, 제출하면 돼요. 이제 화재 안전 조사 하기 3일 전까지. 예. 5번 그다음에 이제 조치 명령 또 나오네. 예. 1번의 조치 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이, 2번에 관계인에게 뭐 개수 이런 거 조치 이런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이고, 2번에 조치 명령 미이행 사실 공개. 예. 조치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방관서장. 그 다음에 공개 방법은 소방청이나 소방본부나 소방서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디 건물, 뭐 주소, 뭐 대표자 이런 것 이제 공개한다라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뭐 관보 이런 곳에, 방송 이런 곳에 1회 이상 한다라는 건데, 오른쪽에 6번에 이제 증표 제시, 비밀 유지.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무원이다라는 증표, 그리고 이제 조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비밀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누설하면 안 되는 의무이. 그래서 1번에 증표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되고, 2번은 이제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문제 풀이 또 해보시고, 끝나버렸네. 그 다음에 파트 5에 이제 건축 관계 법령이 366페이지. 그래서 이제 건축 관계 법령은 이제 건축할 때 건축법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소방법이었고, 이제 건축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축법인데 이제 소방하고 관련된 법이다 그거예요. 1번 건축물의 방제 계획. 그래서 방제이기 때문에 재난을 방어한다, 재난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소방하고 관련이 있겠죠. 공간적 대응. 이제 공간적 대응,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공간하고 관련해서 대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항성이 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회피성, 그 다음에 도피성. 대항성은 대항한다, 회피성은 회피한다, 도피성은 도피한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대항성이 뭐냐? 대항한다라는 게 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방화구획. 방화구획이라는 것은 이제 층하고 층을 방화구획하면 이게 2층에서 불이 나더라도 3층으로 빨리 그 불이 확산되지를 못해요. 방화구획을 안 하게 되면 2층에서 3층으로 순식간에 불이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화구획 한다라는 것은 방화문 설치하고 방화 셔터 설치하고 그런 게 방화구획이에요. 그러면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가 불을 막아주니까 방화구획이 되니까 대항하잖아요. 대항.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제 화재에 대항하기 때문에 대항성이에요. 그 다음에 방연구획. 이제 연기를 방어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방연구획, 뭐 이제 재현설비 그런 게 방연구획이고요.
내화 재료, 예. 불에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불에 대항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예. 그래서 대항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회피성은 회피한다 그거죠. 그래서 불연화, 예. 이제 어떤 뭐 반자 그런 재료, 창문 재료를 불연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에 쉽게 안 타니까 이제 회피한다라는 말은 약간 소극적인 그런 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대항성은 적극적인 것이고 회피성은 소극적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난연화 뭐 이런 거. 도피성은 이제 도피하는 거니까, 예. 피난자가 이제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어떤 걸 할 때 도피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간적 대응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설비적 대응은 이제 설비로 대응한다 그런 거죠. 소방 시설, 예, 설비로. 이제 설비적 대응에도 공간적 대응이 있는데, 공간적 대응 플러스 소방 시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소방 시설로 대응하는 것을 설비적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유도등 뭐 이런 걸 피난 이제 설비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이 들어가면 설비가 들어가면 설비적 대응이고 그 외에는 공간적 대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번에 내와 구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